자, 전산회계 기초 13주차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실습을 이제 계속 하는 그런 것을 할 텐데요. 일단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이제 다 깔고 한번 그 교환을 갖다가 다운을 받으셔서 실제로 한번 입력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그 실무에서 쓰는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꼭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물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캡처를 한 사진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13주차에도 과제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잘 그 따라오신 다음에 수업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13주차 수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이론과 아울러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 20문항입니다. 이번 그 기말고사 시험 때는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제가 공지했죠. 절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수 그대로 시험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안 되는데, 이번 그 중간고사 시험 때 뭐 10점, 15점 맞은 친구들 50점까지, 우리가 이제 그 60점 이하는 F학점입니다. 60점서부터가 D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네요. 아무튼 그 기말고사 때는 제가 20문항 중에서 3문항 정도에서 4문항 정도를 빼고 나머지 답을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물론 분계도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20문항이다 보니까 분계 점수도 상당히 점수가 높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고 잘 따라와서 이번 그 학기말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인 화면 창이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것을 들어갈 거냐. 우리 이제 전 시간에는 기초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돼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를 오늘 요번 13주차 수업에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기분 재무제표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기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의 자료, 즉 우리 회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기존에 했었던 자료를 입력을 해줘야 현재 벌어지는 그 거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안 하고 새로 샀으니까 전년도의 자료들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이 있는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또 손익계산서, 제조업을 하는 업체는 이 원가명세서가 있겠지만 개인 기업에서는 없겠죠. 또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자료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다라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외상으로 팔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이 외상대에 대해서 전년도 전기분에 대해서 내가 200원만큼의 미회수를 한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기에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한 게 1000원만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총 제가 1200원만큼을 받아야 되잖아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00원에 대한 전기분의 자료를 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줘야지만 A라는 거래처의 거래 내역이 계속 연결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화면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회계연도가 마감이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2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월 작업을 할 때 여기서 하는데, 뭐 여기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실무에서 결산이 끝나게 되면 아마 부서장들이 마감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전기분 재무제표에 관련돼서 입력하는 거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13주차에서 한번 들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까 제가 메인 화면에 전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까도 메인 화면에 보게 되면 우리 전기분 재무제표에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제가 팁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잖아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인데 이 더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초성 두 글자만 찍어도 계정 과목 화면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 창에서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계다 보니까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0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컴마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세 자리마다. 그런데 우리가 이 0을 갖다가 키보드에서 계속 찍는 것보다 0이 세 자리마다 플러스 키라고 우리 키보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플러스 키를 한 번 누르게 되면 0이 세 번씩 자동으로 찍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러스 키를 누를 때마다 0이 3개가 자동으로 찍히니까 아무래도 편리한 기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팁 두 가지 까먹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자, 저랑 같이 이제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거예요. 자, 여기에 연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다. 이렇게 보시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상호는 대박상사, 그 다음에 단위는 원 단위로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회사들, 뭐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뭐 조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뭐 100만 단위, 뭐 1000만 단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차변에 보니까 자산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이라는 항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랑 같이 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서 입력을 할 건데, 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유동자산, 당좌자산, 이게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합계입니다. 요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랑 같이 입력을 할 때 현금서부터 입력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550만 원, 그 다음에 당좌예금 740,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32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상매출금 잠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이 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자, 이 대손충당금은 뭐냐면 10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모아놓은 것을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럼 이제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번이거든요. 우리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바로 그 해당 바로 밑에 코드 번호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손충당금 찍으면 대손충당금이 한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이 대손충당금은 109번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여기 받으러 온 밑에는 대손충당금이 없지만 보통 기업체에서는 요 받으러 온 밑에도 대손충당금이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니까 가지급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나 임원들이 우리가 실제로 지급을 하면 어디 어디 썼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불확실한 지급인 경우가 있어요. 불확실하게 지급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회사에 금고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따가 뭐 얘기를 해줄게 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자의 상여 처분을 때리거나 그 기간만큼의 적수이자를 회사에다가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즈금 밑에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가즈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해서 왕대방이나 뭐 박미선 이렇게 해서 금액이 지금 100만 원, 80만 원 요 입력하는 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가 얼마, 그 다음에 직원이 얼마 이렇게 된 부분을 입력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상품 이렇게 이제 큰 글씨로 된 것은 입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합계 금액이니까 상품,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11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10번이라면 요 토지 밑에 여기 차량운 방구 볼게요. 차량운 방구 밑에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을 썼다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 차량운 방구가 120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밑에 코드 121번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품도 마찬가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 지금 2,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차를 2,500만 원 주고 사서 300만 원만큼 타고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차의 가격은 얼마예요? 2,200만 원짜리의 차량이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실 때 꼭 알아두실 것이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고서 입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차량 운반구가 차량 찍게 되면 번호가 뜨겠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다음 코드로 이 아까 외상매출금처럼 요 대손충당금하고 외상매출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자산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입력을 할 때 마찬가지 여기 있는 금액들은 큰 금액의 합계 금액은 찍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저랑 같이 천천히 이렇게 같이 입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력된 결과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창에 이렇게 이제 찍는 게 있는데요. 여기 코드란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초성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히읗, 기역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코드란에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현금 두 글자만 찍으면 됩니다. 외상매출금이다 그러면 외상 찍으면 계정 과목이 창이 떠요. 그럼 이제 계정 과목 창이 뜨게 되면 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뜨겠죠. 그러면 이제 550만 원 그러면 5 찍고 500 찍고 그 다음에 0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 누르면은 0이 3개가 찍힌다 그랬어요. 그렇죠.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 0 3개가 자동으로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좌예금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뭐라고 찍는다 그랬어요? 당좌 이렇게 찍으면 자, 당좌 찍으면 102번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이 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740만 원이니까 7400, 그 다음에 03개 뒤에 나와 있는 거 마찬가지 플러스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통 예금도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찍어요? 그쵸, 보통 두 글자만 찍으면 된다 했어요. 아니면 초성으로 찍어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 예금 찍고 마찬가지 똑같이 입력하는 방식의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출금 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보시게 되면 자, 외상매출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게요. 자, 외상매출금도 똑같이 여기다가 뭐라고 찍어요? 외상 이렇게 찍거나 외상매 이렇게 찍으면 외상매출금 창이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08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108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108번.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이제 108번 찍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1,000만 원을 우리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외상으로 파는 돈에 대해서 다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손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손이라는 얘기는 받을 걸 못 받게 됐다.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을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은 그 바로 밑에 번호로 입력을 해준다. 그래서 몇 번? 109번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입력을 한다. 마찬가지 받으러음 또 가지급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지급금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대표자가 100만 원을 가져가고 직원 박미선이가 90만 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단부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집계가 180만 원이라고 자동으로 합계가 돼서 찍혀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의 합계를 다 찍었어요. 그럼 이제 부채 계정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산을 하나 빠뜨리고서 부채를 찍고 자본까지 다 찍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 빠뜨린 게 누락이 있다면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입력을 하면 빠져나갔다 들어오면 자동 정렬하는 소트 기능이죠. 자동 정렬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누락된 부분이 코드 번호 순서대로 삽입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얘가 해당하는 데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투자자산이다,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 이렇게 합계가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 입력을 했는가 금액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류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대체 차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차대변의 합계가 맞지 않았다. 즉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잘못 입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서부터 내가 입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찾아서 수정을 하셔야지만 이 대체 차익이 발생을 하면 안 된다. 대체 차익은 항상 0원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산 찍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자산만 찍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 부채하고 자본을 찍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초성 두 글자 뭐 기역 시옷 이렇게 찍게 되면 창이 뜨게 되면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금액 찍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서 입력을 하실 때 천천히 금액을 보고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입력된 화면의 결과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차변에 있는 자산이죠, 자산. 자산에 입력된 결과치 화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은 109번 주의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차량 운반구가 208번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은 209번 또 비품도 마찬가지 212번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이 213번 이렇게 주의해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차변 쪽에는 자산의 입력을 쭉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세개는 플러스 키를 누르게 되면 공세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락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여기 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 정렬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에다가는 이제 부채와 자본을 입력하는 란이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이런 순서대로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면
유동자산의 합계,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합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환해 보시게 되면 자산의 합계 내가 입력한 거와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을 대조하면서 내가 어디를 누락했구나, 뭐 금액이 안 맞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찬히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부분에 금액이 자동으로 합계가 된다. 그래서 자산 총계에 보니까 7,741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부채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부채 총계, 그 다음에 자본, 부채와 자본 총계.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지금 보고서 입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몇 사람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과제본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상위 한 30% 정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눈여겨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물론 뭐 여러 여타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그냥 이거를 수업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하나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임해 주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도 저랑 같이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우리 아까 전기분 재무제표의 란에 따로 있겠죠? 자,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우리가 알아보는 재무제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그 영업 실적이 있었는가의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액서부터 시작해서 당기순이익까지 이렇게 한 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분손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익이 나올 때마다 구분을 지었다 이런 얘기야.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소득세 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 줄로 쭉 적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는 보고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식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저랑 같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그 큰 글자들은 합계니까 이거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관련된 걸 입력하겠죠. 그럼 이제 먼저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에요. 자, 여기 7천만 원 나와 있죠. 자, 70 찍고 플러스 두 번 누르게 되면 공이 6개가 자동으로 찍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를 찍게 되면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어떤 창이 뜨게 되냐면 기초 상품 입력하는 난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초에다가 100만 원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액 매입액이 3,0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은 자동으로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상에서 기말 상품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말 상품은 자동으로 50만 원이 뜰 거예요. 따로 찍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하고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가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하셔야지 손익계산서 먼저 하고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입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창이 닫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비용서부터 그대로 찍어주시면 돼요. 급여,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서부터 요 대손상각비까지 쭉 비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 나와 있죠. 요 이자 비용 찍고 그 다음에 소득세까지만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해서 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입력된 결과치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금액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매입액에다가 입력을 하고 하나, 두 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뜬다고 그랬죠? 왜 제가 자동으로 뜬다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상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 상품,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은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창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다가 이제 상품 매출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매출 원가라고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찍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 얼마요? 3,100만 원이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어서 여기 이제 비용, 급여서부터 이제 초성 두 글자만 찍으면 비용들이 쭉 찍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비용, 우리 수익에 대해서 여기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익서부터 쭉 찍힌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창이 뜬다고 그랬던 매출원가 입력했었죠. 그래서 여기 기초 상품, 그 다음 매입액, 그 다음에 여기서 기말 상품을 빼주게 되면 매출 원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매출 원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순수한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판매액이죠. 매가예요, 매가. 그럼 매가란 얘기는 판매가를 줄인 말이거든요. 즉 3,100만 원짜리의 상품을 7천만 원에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이 생기겠어요? 그저 3,900만 원만큼 매출 총이익이 발생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100만 원짜리를 7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비싸게 팔았죠. 그래서 이익이 3,9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3,9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것이 이익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종업원들 급여도 줘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점포도 얻었다면 임차료도 나가야 될 것이고요. 기타 경비들이 이제 쭉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3,595만 9천 원이 나왔네요. 자,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우리가 300만 원 정도, 304만 천 원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주된 영업활동, 외적인 활동에서 벌어진 수익은 없었는데 비용이 발생을 했네요. 100만 원. 자, 빼주니까 200만 원만큼이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에 순수한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비용들 쭉 해서 이자 비용까지 쭉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자 비용까지 쭉 찍게 되면 자동으로 우측에 금액이 자동 소트가 돼서 합계가 산출이 되고요.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이 계정 과목 코드란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찍는다. 두 글자만 찍으면 되고요. 초성, 기역, 이응 찍으면 창이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급여를 선택을 하게 되고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부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분에 대한 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방금 전에 입력을 하셨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거래처별 초기월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메인 창에 보게 되면 전기분 자료가 있었죠. 전기분 재무제표라는 창이 있어요. 자, 재무제표라는 창이 있고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전기분, 작년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자, 입력을 했던 것을 여기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이 화면에 아마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여기 없을 겁니다. 그쵸?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F4라고 상단에 보면 우리가 키보드 상단에 보면 자, 키보드 상단에 보게 되면 F1, F2, F4 이렇게 나와 있는데 F4를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아니면 여기에 보게 되면 F4 불러오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게 되면 자동으로 아까 우리가 입력됐던 재무상태표가 그대로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무상태표나 또 손익계산서, 전기분에 관련된 손익계산서를 엉뚱하게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된 부분이 오류가 된 상태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이 전기분 재무제표를 입력하실 때는 찬찬히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땡겨 오시게 되면 궁금하잖아요. 당좌예금이다. 예를 들어서 이 당좌예금에 이 당좌예금 금액 74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은행에 있는지 또 신한은행에 있는지 뭐 국민은행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거래처별 초기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는 가볍게만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 자, 외상 매출금을 한번 볼게요. 자, 외상으로 팔았다 이런 거래처잖아요. 매출처 거래처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외상으로 파는 거래처를 매출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상으로 사온 데를 우리는 매입처 거래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이런 얘기하죠. 야, 영업부 이제 수장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자금이 없다. 매출처에서 대금 좀 회수해 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상으로 사온 데서 결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매입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데가 홈플러스라고 하는 데와 다이소라고 하는 데에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돈이 550만 원과 450만 원이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또 단기에 발생된 거래를 통해서 현재 금액을 우리가 이제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유월란에다가 저랑 같이 입력을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다가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 선택을 하고 여기에 엔터를 빵 치게 되거나 하게 되면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 앞만 눌러도 여기에 그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때 입력이 안 되는데 여기는 항상 모를 때는 F2 키를 누른다는 거. 자, 그냥 누르면 안 돼요. 여기다 앞만 홈플러스 이렇게 찍어도 절대 안 되는데 F2 키를 누르게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모를 때 F2 키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이제 뭐 설명을 하거나 궁금해하거나 그럴 때 F2 키를 많이 쓰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F2 키를 먼저 누른다는 거. 그러면 거래처 창이 떠요. 자, 거래처 창이 뜨게 되면 여기다가 홈플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홈플러스. 자, 선택하게 되면 이제 금액 찍히고요. 여기 이제 금액은 아까 550만 원. 여기 이어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F2. 자, F2 누르게 돼서 또 창이 뜨게 되면 다이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다이소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액.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이 총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죠?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치가 돼줘야 돼요. 만약에 일치가 안 되게 되면 밑에 하단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액이 불일치된 금액이 떠요. 그래서 일치가 된 것을 확인하시고 자 엔터 누르시고요. 우리가 ESC키라고 나와 있죠? 하게 되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거래처별에서 거래처별 잔고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받으러면 받으러면대로, 또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 분필문고하고 스피드상해, 또 장기차입금은 우리은행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게 되면 뭐 누른다고요? F2. 자, 엔터 눌러서 빠져나가려면 뭐 한다고요? ESC 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다 입력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기초 때 배웠던 게 뭐예요? 거래가 생기면 붕괴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붕괴한 것을 전표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고요. 입력된 결과치를 출력을 해요. 그럼 이제 전표 입력된 것이 출력을 하게 되면 A4 용지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4 용지에 전표 우리가 입력된 거래가 입력이 되고요. 이 출력 뒤 화면에다가 증빙을 첨부를 해가지고 일자별로 쭉 모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분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1년치 거를 다 모아서 월별로 따로따로 처를 하고요. 월별을 처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을 하고요. 결산한 다음에 뭐 한다?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 회계의 전반적인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에 해보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결산을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못합니다. 분계 입력조차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보통 기초서부터 차근차근히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랑 같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입력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본다, 재미있다, 뭐 게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런 부분이 재무제표까지 어떻게 영향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재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전표에 관련된 것은 붕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먼저 전표 입력을 들어가기 전에 전표에 대한 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붕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붕괴한 것을 적는 장부를 붕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을 때는 혼자서 작성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거래가 하루에도 수천 건이 나오는데 혼자서 적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이 전표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죠. 요즘에는 그 전산회계들이 ERP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부서별에서 전표를 넘기게 되면 회계과에서 그 전표를 보고 승인을 떨어뜨리게 되면 장부에 반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PDA나 자기 핸드폰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 승인을 하고, 요즘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제 올릴 때도 전자 결제로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맨날 서류 가지고 서류 플레이를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신속 정확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승인, PDA나 핸드폰, 전자기기 상당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붕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자승인 결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우리 전산회계를 배우는 의미가, 나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인데 굳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부서에서 발생된 이런 거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붕괴를 하게 되고 또 결제를 올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회계는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표는 세 가지 3점표 제도하고 5점표 제도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점표 제도는 필요 없고 3점표 제도만 배우면 됩니다. 자, 3점표는 점표가 세 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현금이 나갔다라고 하면 출금점표에다가 작성하시면 되고,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입금점표, 그 다음에 현금 거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점표에다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표, 출금점표, 입금점표, 대체점표는요, 색깔이 있어요. 우리 은행도요, 앞에 창구에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출금, 입금, 대체, 점표들이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을 잘 보시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 출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왜 그 엄마한테 엄마 돈 좀 줘 그러면 엄마 얼굴이 어떻게 돼요? 파랗게 질려버리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발그레 얼굴이 빨개지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면 빨간색, 현금이 나가면 파란색. 그 다음에 현금 거래가 없는 거래 있잖아요. 뭐 보통리금, 외상매출금, 현금 거래가 없으면 대체점표. 물론 이제 입금 출금 귀찮으니까 대체점표로 다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표는 세 가지 형태로 들어있다. 그러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무슨 점표를 끊어야 될까요? 자, 차변의 수도광열비 50원, 대변의 현금 50원이다. 자, 이 말이 뭐죠? 현금 50원이 나갔다. 왜? 수도광열비 내려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래가 발생을 한다. 점표 우리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무슨 점표 끊어야 돼요? 그렇죠. 출금 점표를 끊으면 돼요. 그럼 출금 점표 약식으로 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출금 점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금 점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출금이라는 그 자체는 뭐란 얘기냐면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또 현금을 적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현금이 나간 거는 알아요. 근데 여기다 또 현금이라고 또 적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나갔다. 거래 증감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 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입금이나 출금 점표에다가는 계정 과목, 즉 친구,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는다? 수도, 광열비 이렇게 적어요. 자, 50원. 그러면 다음 출금 점표를 보고 회계 처리를 추정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출금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돈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대변의 현금 50원 이렇게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수도광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애초에 여기 있는 분계하고 어때요? 일치하죠? 그쵸. 자, 또 한 번 연습해 볼게요. 왜냐하면 점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이제 그 회사 오래 다니시게 되면 어떻게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점표를 막 결제해 주세요라고 올리는데 이 거래가 무슨 거래인지도 모르고서 결제를 한다는 것은 상급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잖아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자, 여비 교통비. 자, 여비 교통비 100원. 자, 대변에는 현금 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 현금으로 여비 교통비를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무슨 점표를 끊어야 될까요? 그쵸?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점표요? 자, 출금 점표를 끊어야 되겠죠. 그죠? 자, 출금 점표. 자, 출금 점표는 제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다? 그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출금 점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 100원 적고요.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현금이라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친구 누구요? 그쵸? 여비, 교통비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기 출금이란 얘기는 현금이 나갔다 이런 얘기니까 현금이 나갔어요. 왜? 그랬더니 여비 교통비 내려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방금 제가 출금 점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입금 점표 한번 볼게요. 또. 자, 입금 점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자를
내가 100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받다. 그럼 이자를 받으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고요. 차변에다가는 현금 이렇게 100원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 이런 전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무슨 전표를 끊는다? 그쵸.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를 끊는다 그랬잖아요. 자, 입금 전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금 전표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적어요. 100원. 자, 여기 친구 이름 적어야 되겠죠? 이자 수익. 자, 그러면 입금이란 얘기는 현금이 차변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입금 전표,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면 출금 전표. 자, 우리가 입력할 때는 1번, 출금은 1번, 입금은 2번, 그 다음에 대체 전표 같은 경우는 차변일 때는 3번, 대변일 때는 4번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대체전표 저랑 같이 또 입력을 할 거예요. 자, 대체전표는 어떻게 생겼나 보겠습니다. 자, 대체전표는 우리가 이제 보통 현금 거래가 없을 때 우리가 대체전표를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상품. 자, 예를 들어서 검은색으로 써볼까요? 자, 상품. 자, 500원을 자, 외상으로 매입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상품을 뭐 했어요? 매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적죠? 상품. 이렇게 적고요. 500원. 자, 외상으로 상품을 사게 되면 대변에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현금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무슨 전표를 끊냐 하면 대체 전표를 우리가 이제 발생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체 전표는요, 검은색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대체 전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T자 계정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상품 500원. 그 다음에 여기 외상 매입금 자 500원 이렇게 적으면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할 때는 3번 여기를 입력할 때 4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대체전표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전표라고 하는 것은 분객장을 대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현금이 나가면 출금전표, 그 다음에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 그 다음에 현금 거래가 없으면 무슨 전표? 대체전표를 한다. 자, 우리 응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거래 있잖아요. 자, 이런 거래들 많이 있어요. 자, 어떤 거래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거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 자, 상품 500원을 매입하고 자, 대금 200원은 현금 지급하고 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차변의 상품 500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200원. 그쵸?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3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출금전표와 대체전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그냥 대체전표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대체전표. 자, 여기다 대체전표라고 한번 제가 끊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체전표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T자 계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 자, 500원 하고요. 그대로 여기 현금, 자, 200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 자, 300원. 요렇게 우리가 전표를 발생하시면 되고, 입력할 때 대체전표 차변은 3번 입력하고요. 대체전표 대변은 4번을 누르고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전표에 관련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하는 거, 입금, 출금, 대체 전표에 대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실전으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적격증빙이 나와 있어요. 자, 거래명세서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최신 가요해서 자, 120만 원만큼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건을 판매합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란 얘기는 우리 회사를 얘기해요.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자, 우리 이제 운반비에 대한 정의 잠깐만 해볼게요. 운반비는요, 내가 매입할 때는 원가에 포함을 하지만 매출할 때에 있어서는 매출이라는 얘기는 판매할 때는 운반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제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지만 회사에서 무료 배송을 해주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회사에서 운임을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를 해버려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운임을 부담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120만 원만큼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운반비 영수증이 보니까 3만 5천 원만큼의 운반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출할 때의 운반비니까 비용으로 운반비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붕괴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자, 요거를 우리 저랑 같이 회계 프로그램에다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화면창을 이렇게 띄웠어요. 자, 이제 날짜 먼저 입력하고요. 자, 4월 5일 입력했어요. 그럼 이제 커서가 5일이라고 자동으로 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차변, 여기다가 이제 몇 번? 3번 입력을 하게 되면 차변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럼 이제 차변서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좋고, 일단 계정 과목이 적은 것서부터 입력하셔도 좋고, 차변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변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저는 차변서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차변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그러면 여기 커서 여기 그 코드 번호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코드 번호 여기 코드란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초성으로 외상 이렇게 하고 엔터 빵 때리게 되면 창이 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찾는다? 외상 매출금을 찾아야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면 코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팔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를 아까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거래처 여기 돼요. 없으면 여기다 그냥 그대로 찍어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적유는 외상 매출하고 차변에 120만 원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자, 상품 매출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상품 요 코드란에 여기다가 대변은 몇 번? 4번 찍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 코드란에다가 상품 찍고 엔터 빵 때리면 창이 뜬다고 그랬죠? 여기에 상품 매출 선택하고 여기다 1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출금 여기 보면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어때요? 현금이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운반비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거는 출금 전표잖아요. 출금 전표일 때는 여기다가 출금은 몇 번? 1번 선택을 하고요. 운반비 하고 35,000원 이렇게 찍으면 우리가 하나의 거래가 입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검은색으로 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래가 상품 매출 대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상 매출금, 운반비, 현금. 이 거래를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일반 전표 입력의 화면에다 입력할 거예요. 제일 먼저 날짜 찍고요. 여기 차변, 대변 요거 구분란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차변일 때는 3번. 밑에 하단부에 설명이 있어요. 대변일 때는 몇 번? 4번.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 찍어주시면 돼요. 차변에. 그 다음에 여기 대변에 보면 상품 매출이잖아요. 그죠? 여기 상품 매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초송은 여기다가 초송은 찍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초송란에다가 외상 찍고 하게 되면 창이 뜬다 그랬고 거기에서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면 된다 했어요. 마찬가지. 그 다음에 출금 전표는 몇 번? 1번 하고 운반비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찍어 주시게 되고 엔터 하게 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표가 인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이제 교육용이다 보니까 인쇄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 또 하나 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매출 전표에 대한 증빙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금액이 얼마 잡았더니 2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뭐 했는가 볼게요. 신제품을 판매 촉진을 해서 광고 영상 제작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광고 영상 비용을 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분개하게 되면 광고 선전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겠네요. 그럼 이제 분개가 이렇게 되니까 대체전표로 발생을 해 줘야 되겠죠. 자, 날짜는 4월 20 찍어주시고 자, 우리가 차변서부터 입력할게요. 차변은 몇 번? 3번. 자, 대변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커서에 초성만 광고 찍게 되면 800번대 광고 번호로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 833번이 되겠고요. 금액 200만 원. 자, 엔터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4번 찍고 미지급금 200만 원 하고 엔터. 해서 커서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입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거래도 볼게요. 다음 거래도 보니까 어떤 거래인가 한번 볼게요. 자, AI 기반의 자동화 기장의 솔루션과 관련해서 외부 위탁기관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훈련비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출금 전표로 그냥 끊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먼저 날짜 먼저 입력하시고요. 5월달 선택하셔야 되고 날짜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날짜가 찍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출금 전표는 몇 번? 1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다가 커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교육 찍으면 이제 창이 하나 뜨겠죠. 자 여기서 800번대 825번 교육 훈련비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자, 교육훈련비 나오고요. 거래처 그냥 입력하고 금액 30만 원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커서가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다음 거래처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래인가 볼게요. 상품을 구입하고 일단 상품을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될 거고요. 자, 500만 원은 자기합수표. 이 자기합수표는 현금으로 우리가 처리가 돼요.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무슨 어음? 지급어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에는 현금과 지급어음 거래입니다. 자, 이건 이제 대체전표로 입력해 볼게요. 자, 날짜 5월 30일을 찍고요. 자, 차변은 몇 번? 그쵸, 3번. 자, 대변은 4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차변서부터 상품이니까 여기다 상품 찍고 금액. 그 다음에 대변. 자, 대변에다가도 마찬가지 지급어음. 그 다음에 30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8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800만 원. 자, 800만 원 찍고, 여기다 어떻게 돼요? 대변 또 4번 찍고, 여기다 현금. 자, 얼마? 300만 원. 자, 여기 현금이 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만 원. 이렇게. 자, 지급어음은 30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급어음은 300만 원이고 현금은 500만 원이 되겠죠? 자, 500만 원 이렇게 찍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의 전표가 되고요. 엔터 찍게 되면 거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볼게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네요. 자, 마찬가지 이 전기요금 고지서도 거래를 보게 되면 전기요금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다라고 했으니까 붕괴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가 되겠고요. 대변인 보통예금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입력해 볼게요. 제일 먼저 날짜 찍으시고 대체전표를 입력할 때 차변은 3번, 대변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 800번대 815번 수도광열비로 나와 있죠. 자, 요거 찍어 주시고 그 다음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 하게 되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된다. 자,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전기분에 관련된 자료까지 입력을 하는 걸 배웠습니다. 13주차 과제에다가는 여러분들 그 전표 입력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 입력하고 캡처하는 것을 과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따라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많은 연습을 부탁을 드리고 과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